그렇죠. 우리가 이제 클릭 블록을 이제 옮겨놨어요. 뷰어에다 옮겨놨는데 과연 이 클릭 블록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힌트를 드렸었죠. 클릭을 했을 때 when이 들어있었잖아요. 맞아요. 보시는 것처럼 클릭 블록의 의미는 버튼 1이 클릭되었을 때 여기 do라고 되어 있네요. 뭐를 해라. 그러니까 여기다 뭐를 해라 라고 하는데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버튼 1이 클릭되었을 때 뭐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내용을 뭐로 바꾸고 싶은 거죠?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는다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코딩을 하는 거예요. 블록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내용을 바꿔야 되냐면 라벨 1을 바꿔야 돼요. 라벨 1에 내용을 우리가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블록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야 이거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바꿀 수도 있고 폰트 사이즈도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우리 관심사가 그런 건가요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관심사는 라벨 1에 있던 텍스트가 있는데 원래 텍스트 걔를 뭘로 바꿔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그 홈에다가 아까 클릭 홈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맞아요. 자, 라벨 1의 텍스트 내용을 바꾸고 싶은데 걔를 텍스트 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그 많은 것 중에 요거 set 라벨 1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딱 맞추면은요 얘가 자동적으로 자석에 붙듯이 딱 붙어요. 딱 붙어서 야 set 라벨 1 텍스트를 이 버튼 1에 여기다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 코딩이죠. 레고 맞추듯이 블록을 조립하듯이 우리가 이제 끼워 맞추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이렇게 맞추는데 이 텍스트를 무언가로 여러분 바꿔야 되죠. 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홍길동님 안녕하세요를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데 그건 텍스트잖아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string 그리고 한글로는 문자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string 문자열을 있는데 그게 요 텍스트예요. 여기 텍스트. 자, 빌트인 컴포넌트에 있군요. 빌트인 컴포넌트는 내 보물창고야. 내 자원이야. 여기 여러 가지 여기 색깔도 있고 수학식도 있고 사전도 있고 변수도 있고 많은데 그중에 나는 텍스트예요. 텍스트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타나요. 쭉 나타나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홍길동님 안녕하세요를 쓰고 싶으니까 맨 위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딱 맞춰요. 맞춘 다음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빈 문자예요. 빈 스트링. 영어로 null string이라고 합니다. null. 비어있다는 뜻의 null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내가 타이핑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라고 넣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여러분 여기다 가져다 놓고 이 빈 스트링에다가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변경하라는 의미의 블록 코딩을 해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했어도 벌써 블록 코딩에서 버튼을 누르면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변경되는 게 벌써 된 거예요. 코딩 쉽죠? 그죠? 맞아요. 쉬워요. 자, 이번에는 긴 클릭, 롱 클릭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튼 1을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클릭 말고 롱 클릭이라는 게 있어요. 롱 클릭이라는 블록이 있어요. 그 블록을 내가 여기 앞서 코딩한 거 있잖아요. 그 옆에다 두든 그 위에다 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보기 좋은 건 그 아래다 두는 거죠. 이렇게 아래다 이제 두게 됩니다.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블록 코딩에서는 되게 똑똑해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 뷰어에 when 버튼 1 롱 클릭 야 롱 클릭 길게 눌렀을 때 뭐를 해라 라는 걸 우리가 갖다 놓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라벨 1에 텍스트를 바꿔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라벨 1을 선택해서 set 라벨 1 텍스트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 홈에다가 딱 맞추는 거예요. 그죠? 맞추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했어요? 빈 스트링 갖다 놓고 이걸 바꾸는 거였죠. 뒤에 가서 이게 복사 붙여넣기로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하나씩 천천히 배워나가는 단계니까 이렇게 빌트인 컴포넌트의 텍스트에서 이 빈 스트링, 널 스트링을 문자열을 가져다가 역시 이 set 블록에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앱 인벤터를 시작할까요? 하고 이제 타이핑을 해 놓는 겁니다. 여기에 내용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꾸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까 원했던 그 코딩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블록 코딩으로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이제 완료를 한 거예요. 하나는 뭐였죠? 짧게 클릭하면은 이 라벨 1의 텍스트를 홍길동님 안녕하세요로 바꾸는 거고, 버튼 1을 길게 클릭하면은 라벨 1의 내용을 앱 인벤터를 시작할까요? 라는 변경으로 코딩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코딩이라는 게 대단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로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버튼과 첫 번째 라벨에 대한 코딩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에뮬레이터 또는 어디에다가 스마트폰에다 연결해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십니다. 꼭 한 번에 다 코딩하고요. 한 번에 다 하면은 항상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면은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요만큼 하고 한번 보고 요만큼 하고 한번 보고 꼭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에다가 버튼을 짧게 혹은 길게 하는 거를 짧게 눌러서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라는 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길게 눌러서 앱 인벤터를 시작할까요? 라는 게 돌아가는지를 마찬가지로 또 확인을 합니다. 에뮬레이터가 자 다시 시작해서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사용하는 걸 제가 적극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 동작을 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반 이상 한 거예요. 코딩. 시작이 반이니까 반도 훨씬 더 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야, 이게 내가 보니까 이제 블록스에 몇 가지 창이 있는데 좀 얼렁뚱땅 넘어간 것 같아. 그래서 그 창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 디자이너에는 창이 4가지가 있었죠. 되게 복잡했어요. 그죠? 팔레트도 있었고 뷰어도 있었고 컴포넌트도 있었고 프로퍼티도 있었는데 이 블록스는 좀 간단해요. 왼편에 있는 이 지금 현재 작업 공간은 디자이너 블록스 공간이죠. 블록 공간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공간은 블록스라는 것과 이 블록스 창입니다. 블록스 창에는 여러 가지 내 보물창고야. 내 자원들이 빌트인 컴포넌트 그리고 내가 만든 그런 컴포넌트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내 블록들이 이만큼 있어. 그걸 내가 가져다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뷰어는 나의 작업 공간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코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죠. 요 오른편에 휴지통 공간도 있었습니다. 휴지통은 내가 한 거를 버리는 거야. 요거를 단단히 하는 과정의 개념으로 제가 한 번씩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록스라는 데는 빌트인 컴포넌트와 내가 디자이너에서 만든 빌트인 컴포넌트는 컴퓨터가 나한테 덤으로 제공해 주는 거야. 야, 네가 뭐 로직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쓰는 건 어려우니까 내가 만들어서 너한테 이미 줄게 라고 해서 저한테 공짜로 다 준 거야. 그리고 이 스크린 1은 내가 아까 디자이너에서 만들었던 거. 디자이너에서 우리는 뭐하고 만들었죠? 버튼 1과 라벨 1을 만들었죠. 그게 여기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빌트인 컴포넌트는 내장된 그런 컴포넌트고 디자인에서 만든 컴포넌트를 이렇게 버튼 1과 라벨 1을 만들어서 내가 코딩에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편은 내가 뷰어 창에다 지금까지 코딩한 내용, 우리 코딩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벌써 다이나믹한 동적인 그런 코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는 휴지통이 있었어. 휴지통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블록을 여기다 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이렇게 3가지가 있네요. 휴지통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이 플러스는 화면을 확대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이너스는 뭐가 되겠어요? 화면을 축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무슨 이렇게 동그라니 뭐 맵처럼 생긴 거 있는데 요 기능은 어떤 거냐면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왼편 오른편 막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근데 그걸 가운데에 딱 맞춰주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건 가운데 맞춤 기능이고 확대, 축소, 휴지통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버튼과 첫 번째 라벨에 세트로 된 그러한 기능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코딩까지 다 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밋밋하니까 두 번째 버튼하고
두 번째 라벨을 디자이너에다가 만들고 그거를 코딩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버튼에서는 클릭하고 롱 클릭만 했어요. 근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두 번째 버튼에다가 이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또 하나 만들 거예요. 클릭과 롱 클릭 이외에 버튼의 기능에는 Get Focus, Lost Focus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Focus라는 거는 주로 마우스를 가지고 많이 쓰는데 여러분 마우스를 어떤 버튼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걔가 이렇게 포커스 되는 그런 기능을 Get Focus 또 밖으로 나가면은 Lost Focus 이건데 요건 스마트폰에서는 좀 잘 안 써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대신 어떤 거 할 거냐면 터치다운, 터치업 이걸 쓸 거예요. 터치다운은 눌렀을 때, 터치업은 놓았을 때 이런 기능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터치다운하고 터치업에 대한 내용인데 요 기능을 뭐에다 할 거냐면 두 번째 버튼에다가 제가 기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버튼에 첫 번째 버튼에다 해도 되지만 헷갈리니까 여기 터치다운, 터치업 요 기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버튼을 만들 거예요. 버튼도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제 디자이너로 가게 됩니다. 아까 블락스 했잖아요. 디자이너로 살짝 스위치한 다음에 디자이너에서 버튼을 또 가져다가 여기다 싹 갖다 놔요. 이렇게. 그러면 텍스트 4 버튼 2 이렇게 생겨요. 이게 되게 컴퓨터가 똑똑해요. 만든 사람이 똑똑해서 아까 거는 버튼 1이었으니까 얘는 버튼 2일 거야 라고 텍스트 4 버튼 2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써줘요. 그죠? 버튼을 끌어서 이제 뷰어에다가 이렇게 옮기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라벨 2도 만들어요. 라벨도 여기서 이렇게 가져다가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4 라벨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아까 만들었던 게 라벨 1이고 얘가 라벨 2야. 그러니까 라벨 2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죠. 요 내용을 우리는 바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에서 바꿨죠? 프로퍼티스에서 저 밑에 텍스트에 가면 바꿀 수 있었어요. 예, 그 과정을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 2를 이 컴포넌트에서 버튼 2를 딱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면 버튼 2에 대한 속성을 너 바꿀 수 있어. 이제 좀 한번 바꿔봐.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다른 속성들 많이 있는데 그 속성 바꾸는 건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 텍스트만 바꾸는 거야. 눌렀다가 천천히 놓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눌렀다가 놓아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버튼의 내용이 이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라벨 2의 속성도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요거를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라고 이렇게 바꿔요. 그렇게 이제 과정을 해서 바꾸면은, 여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눌렀다 천천히 놓아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에뮬레이터에다가 실행을 해보면은 눌렀다가 천천히 놓아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라고 나오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수행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걸 아무리 눌렀다가 천천히 놓아봐도 이게 변경될까요? 안 변경될까요? 변경되지 않죠. 뭐를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코딩을 안 했어요. 버튼 2에 대한 코딩을 지금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버튼 2에 대한 코딩을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동적으로 바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버튼을 코딩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버튼의 핵심은 뭐였죠? 눌렀다가 놓는 거였어요. 터치 다운, 터치업. 그랬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디자이너였는데 다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블록스로 넘어갑니다. 블록스로 넘어가면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버튼에 대해서 코딩했던 거가 이제 쫙 나오고 여기 보니까 스크린에 버튼 2와 라벨 2가 나타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디자이너에서 이미 버튼 2와 라벨 2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버튼 2를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면은 여기 야 네가 쓸 수 있는 블록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라고 이렇게 쫙 나타내 줍니다. 요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사용법을 익힐 거고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터치다운, 터치업이죠. 그러니까 터치다운 가져다 놓고 터치업 가져다 놓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강의 노트에 슬라이드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해놓고 한 번에 갖다 놓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번에 갖다 놓는 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표현을 간단하게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요 놈 가져다 놓고 밑에 거 터치업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하나씩 가져다 놓으면 돼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우리 앞에서 첫 번째 버튼에 대해서 코딩한 거예요. 첫 번째 버튼에 대해서 코딩한 거 있으니까 요거 위에다 하든 요거 옆에다 하든 요거 밑에다 하든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코드를 읽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해주는 게 여러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은 버튼 2가 터치다운 되었을 때, 버튼 2가 터치업 되었을 때 이런 내용이다. 그죠? 그랬을 때 뭐를 바꿔줘야 되죠? 맞아요. 라벨 2를 바꿔줘야 돼요. 라벨 2에 이거 선택하면은 우리 앞에 라벨 1에 대해서도 똑같았지만은 여기 set label to text라는 요 블록이 있어요. 요 블록을 가져다가 여기다 맞추고 여기다 맞춰요. 터치다운에다가 끼워서 맞추면 찰칵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터치업에다가 끼워 놓으면 찰칵하고 이제 얘가 딱딱 맞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라벨 2의 텍스트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어떤 거였어요? 맞아요. 여기다가 앞에서 빌트인 컴포넌트에 텍스트를 가져다가 null string, 빈 스트링을 가져다 놓고 타이핑하는 거였죠. 맞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진행할 거예요. 빌트인 컴포넌트에 빌트인 블락스에 컴포넌트가 아니라 블락스입니다, 여러분. 텍스트란 놈이 있네요. 텍스트란 거 하면은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는 우리가 천천히 배워나갈 거고 맨 위에 걸 제일 많이 쓰겠죠. 요 텍스트 빈 스트링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터치다운 되었을 때 바꾼 데 집어넣고 또 가져다가 여기 터치업 되었을 때 가져다가 각각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각 뭐라고 써요? 터치다운의 스트링에다가는 홍길동님 버튼을 눌렀네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버튼을 눌렀네요. 그 다음에 터치업에다가는 이번에는 버튼을 놓았네요. 요 과정이 이제 코딩이에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버튼에 대한 코딩이 끝난 거죠. 아, 코딩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지만 전부 다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는 클릭, 롱클릭. 또 하나는 두 번째 버튼에 대해서는 터치다운, 터치업. 이렇게 이제 동적인 측면을 우리가 부각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버튼을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버튼을 누르고 좀 누른 상태에서 있어 보세요. 누른 상태로 돼 있어 보면은 요게 홍길동님 버튼을 눌렀네요.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버튼을 이번엔 놓아보세요. 놓아보면은 이 라벨 2가 홍길동님 버튼을 눌렀네요 해서 이번에는 버튼을 놓았네요.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요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에뮬레이터와 안드로이드 폰은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동작을 하는데 아이폰은 이걸 누를 때 반응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이게 바로 이제 실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폰의 버전마다 좀씩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서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르기 놓기 반복을 하면은 눌렀어. 또 놓았네요. 그 다음에 놓아. 그러면 놓았네요. 다시 누르면은 요 과정을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는 처음에만 나타나요. 처음에 실행했을 때만 나타나고 일단 한번 누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첫 번째 나의 소중한 KNU AI001 앱에 대한 코딩이 다 끝났어요.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이 데모를 보여드렸었죠. 그 데모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앱도 제 거와 유사하게 동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눌렀을 때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자, 놓았을 때 길게 눌렀을 때고요. 자, 눌렀다가 놓았다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렀다가 길게 눌렀다가 그런 과정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폰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폰은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눌렀다가 길게 눌렀다가 짧게 눌렀죠, 길게 눌렀죠. 이건 눌렀어요, 놓았어요. 눌렀어요, 놓았어요. 야, 이렇게 동작하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죠. 아이폰은 좀 반응이 빠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요건 똑같아요. 눌렀어요, 천천히 길게 눌렀어요. 이번에는 길게 눌렀어요. 그죠? 짧게 눌렀어요, 길게 눌렀어요. 이건 눌렀다가 바로 이렇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에뮬레이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폰에서 동작하는 기능들이 잘 동작하는지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동작을 안 해.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블록 코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씩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머에서 뭐라고 하냐면 디버깅 한다라고 합니다. 잘 동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디버깅 하면서 완전하게 동작할 때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앱을 만든 이 소감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앱 자체는 무척 간단했죠? 그렇습니다. 버튼 2개와 라벨 2개로 되어 있고, 버튼을 누르면 뭐 변하고, 버튼을 눌렀다가 놓았을 때 변하고, 이러한 첫 번째 앱이지만은 앱이 가질 모든 기능은 다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앱을 만드는 순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앱을 만들지 구상하고 종이에다 이제 그려봅니다.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여러분들은 톡톡 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직접 코딩하려고 앉지 말고 종이에다 그려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종이에 그린 거를 디자이너 화면에 구성을 해봅니다. 종이에다 그린 거를 디자이너 화면에 구성할 때는 모든 게 1대1로 다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그러한 컴포넌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잘 협상을 해나가면서 내가 구성한 것과 가장 유사하게 디자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디자인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동적인 측면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건 결국 뭐예요? 블록스에서 코딩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블록스에 가가지고 그게 실제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블록에서 디자인한 거를 코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어떤 거였어요? 중간중간마다 에뮬레이터를 써서 혹은 스마트폰을 써서 내가 하는 내용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이만큼 코딩할 게 있을 때, 이만큼 디자인하고 코딩할 게 있을 때 한 번에 다 하고 나는 한 번에 다 하겠다 하면 나중에 디버깅 할 때 굉장히 애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실행해보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해보기를 여러분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앱을 만드는 순서는 그렇게 이제 그 4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디자인하고 코딩하고 실행해보고 이 과정인데요. 지금 보니까 블록 코딩이 굉장히 어렵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레고 블록 맞추듯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앱을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나요? 앱 인벤터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쉽게 앱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전문적인 앱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텍스트 코딩이라는 거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 있는 그러한 모바일 프로그래밍 과목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보다 더 디테일하고 보다 더 반응적이고 그러한 앱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는 여러분들이 앱을 만드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